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하드카운트의 데이터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고 있는 IDK 스퀘어드의 박경규라고 합니다.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그 대학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걸 또 실제 사례로 좀 검토해본 이런 과정들을 오늘 세미나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화면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. 네.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현 방안입니다. 현재 지금 그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이런 이제 우울한 기사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.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점점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예전에 이제 뭐 정원을 채우는데 걱정이 없었던 지방의 명문 공립대학들조차도 현재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학생들이 전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 지방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가 좀 힘들어지고 또 많은 대학의 이 재정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들은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 대학이 좀 위기는 뭐 아직 좀 멀리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아예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서 수도권의 그 폭을 좀 줄여서 학생들이 지방의 그 대학들로 다시 또 뭐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뭐 과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. 뭐 모든 대학들이 그렇겠지만 좋은 학생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을 또 충실하게 잘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사회 인지상으로 키워내는 것이 보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학생들의 그 입학에서부터 재학하고 졸업하고 취업까지 전체 과정을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좀 잘 확보를 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몇몇 그 대학들과 함께 그 이런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파일럿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개별 학생들하고 이제 접점이 있는 이런 이제 개별 부서들을 만나보고 이런 KPI와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본 사례입니다.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많은 대학들도 그렇겠지만 각 개별 대학의 부서들이 입학이면 입학, 학생, 취업이면 취업대로 각 개별적인 데이터의 분석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고 이걸 좀 종합적으로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묻고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계속 그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쨌든 학생들이 이탈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재적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데이터가 좀 머지가 돼서 분석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입학에서부터 재학, 취업, 그다음에 진학에 이르는 학생 라이프 사이클 관점의 통합 분석 체계가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기준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보통 입시제도 같은 경우도 해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 개별 단위별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기준을 좀 만들어서 입시를 하나의 묶음으로 좀 묶어서 분석을 하고 과정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투비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학의 데이터를 학생 기준으로 좀 통합 DW를 좀 구축을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조직별로 마트를 좀 구성을 이쁘게 해놓고 그리고 그런 구성된 마트에서 필요에 의해서 심화 분석을 하고 싶으면 심화 분석을 하고 그렇지 않고 공통적인 과제들은 좀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그 발전 시계열에 따른 발전 상황들 같은 것들은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전체 대학에서 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돼서 대학의 어떤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좀 더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스킬셋과
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스킬셋이 매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려면 기업에서 원하는 스킬셋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학에서 알아야 하는데요. 저희가 몇몇 대기업들의 재교육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돼서 어떤 특정 마케팅 직군, 특정 뭐 통신사, 아니면 뭐 정유사, 뭐 건설사 이런 그 개별 회사별로 어떤 직군별로 어떤 그 스킬셋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잘 해서 어떤 특정한 학생이 어떤 기업에 어떤 직군으로 가고 싶으면 이러한 과정들을 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런 건 충족이 됐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스킬셋들을 저희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 지원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과정입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그 입학에서부터 재학, 졸업, 취업까지의 이런 사례들을 모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좀 뽑아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시연을 통해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엑셀 형태의 데이터이고요. 물론 이제 뭐 많은 대학들도 이렇게 엑셀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입학에서 뽑는 데이터, 그다음에 재학에서 학생처에서 뽑는 데이터, 그다음에 뭐 취업에서 뽑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각각 산재해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, 뭐 학번이 됐든 입학 연도가 됐든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통합해서 구성을 하고요. 이 데이터셋을 분석 툴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하면 그 결과들을 좀 뽑을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런 과정들을 좀 시연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이 플랫폼이 이제 분석 플랫폼이고요. 저희 하드카운트라는 제품입니다. 이 하드카운트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일반 현업들도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거나 어려운 용어들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쉽게 데이터를 좀 현업들이 직접 자기들의 데이터를 좀 심화 분석을 하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뽑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된 툴이고요. 그런 툴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샘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들을 좀 뽑아봤습니다.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. 먼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. 물론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좀 연동을 해서 저희가 마트를 구성해 놓고 그 마트에서부터 자동으로 데이터 연결돼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.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아까 보셨던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합니다. 그래서 프로파일링된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이제 데이터들인데요. 그래서 학생들의 뭐 평점은 어떻게 되고 모집학 연도가 어떻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취업 그룹, 그러니까 A 그룹부터 뭐 E 그룹까지가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A 그룹은 뭐 대기업, 뭐 공무원, 공공기관 이런 식이고요. B 그룹 뭐 중견기업, C 그룹 중소기업, 뭐 D 그룹은 뭐 자영업, 뭐 이런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나눠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준대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좀 한 거고요. 보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왔고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재학 과정의 학점들은 또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뭐 비교과 활동, 뭐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학생들이 좀 기록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각 개별적으로 산재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머지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셋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리고 그 분석셋을 만든 뒤에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KPI를 정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실제 재학 성적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재학 성적이 좋게 유지가 되면 또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지 이런 전체의 흐름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KPI를 좀 잡았고요. 그 과정을 결과적으로 좀 뽑아놨습니다. 제가 몇 개를 해서 북마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. 그 시간 관계상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한 학생들이 실제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화면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.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그 수시, 정시, 뭐 추가 합격 이런 다양한 이제 뭐 입학 전형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소를 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입학 총점이라는 것로 점수화를 했고요. 그걸 이제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X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의 그 평점을 쭉 이어서 좀 나열했습니다. 이게 전체적인 10년간의 한 15,000명 정도의 데이터의 세트를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거고요. 저희가 궁금한 게 실제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재학 성적도 좀 우수한 사례를 나타나고 있는지가 좀 보고 싶은데 추세선을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약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좀
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재학 성적도 좀 좋게 나가는 그런 경향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는 이런 겁니다. 근데 좋은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평균이 한 3.28 정도 나오는데 전체 이 학생들의 평점이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적인 그 평점보다도 못한 학생들이 숫자가 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잘 못 시켰나?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아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좀 딥하게 분석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 이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. 그 입학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상위 20%에 있었던 학생들인데 왜 재학 중의 성적은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집단들을 577명을 모아서 좀 분석을 해본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런 학생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를 킥하게 좀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. 먼저 어떻게 들어온 학생들, 그러니까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,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 비중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,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로 들어온 학생들이 뭐 보면 수시에 일반고로 들어온 학생들이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많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기계공학부의 학생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. 기계전지, 전자, 컴퓨터.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 성적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는데요.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비중이 좀 높았던 과들, 그렇지 않았던 과들을 좀 볼 수 있고요. 그런 높았던 과들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학생들인지도 이렇게 저희가 개별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방금 보셨던 입학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 성적이 그러지 못했던 학생들, 전종학부에 있는 특정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안 다닌 것 같아요. 학교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재적의 데이터에는 그런 것들이 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. 그런 형태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생들, 그러니까 아까 보면 기계, 뭐 전자, 컴퓨터 이쪽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성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지 못했으면 이 학과들은 뭔가 좀 학생들 케어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실제 그 성적들이 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세우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.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. 아까 보셨듯이 입학 성적은 그렇게 좋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진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아까 그래프에 반대되는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학 성적이 하위권에 있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적은 좀 상위권으로 나타났던 이런 학생들도 꽤 나오는데요.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아까 보셨던 거하고 같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입학 성적이 높지 못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위 20%였었으나 재학 중의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이 사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학생들이죠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 우리 목적이지도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학생들 우리가 잘 케어를 해서 좋은 데로 취업을 시키면 그만큼 또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우리 학교로 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테고 그런 선순환 과정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분석의 목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 보셨듯이 기계, 전자, 그다음에 뭐 컴퓨터 이런 쪽은 그 좋은 학생들을 잘 못 키웠는데 여기서도 한번 학과를 좀 한번 볼까요? 토목이나 화학 이런 쪽 학부의 이런 학과들은 그 입학 성적 우수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을 잘 케어를 해서 굉장히 좋은 인재를 좀 길러낸 그런 학과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학과들, 그러니까 학과별로 이제 뭐 어떻든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생을 케어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시면
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모여지면 분석할 수 있는 사례들은 더 많이 좀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입학한 학생들이 그 입학 성적 대비 그 재학 중 성적이 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봤고요. 그다음에 아까 취업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그 평점 학생들이 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실제 이제 좋은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또 만들어 봤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그 X축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취업 그룹이고요. 그래서 A그룹 보통 이 학교 같은 경우는 A그룹이 대기업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, B그룹은 중견기업, 뭐 C그룹은 중소기업, D그룹이나 E그룹은 뭐 소기업이나 아니면 또 그 자영업자들 뭐 이런 형태 프리랜서들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분석이 됩니다. 근데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학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눈 거거든요. 전체 평점을. 그러니까 우수한 20%,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 20%, 제일 하위 20%, 그 차상위 20%뭐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. 확실하게 A그룹, 대기업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 이쪽으로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간 친구들은 학교 성적, 재학 중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에 좀 많이 포진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요.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점과 그 취업 그룹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이 좀 가능하시고요.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들은 그 입학 평점이 그러니까 전공 평점이 그 전체 평점이 좀 하위 20%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A그룹에 취업한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길래 A그룹에 취업이 됐지? 라고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본 부분이 있습니다. 똑같이 X축에는 평점을 좀 두고요. 전체적으로 하위 20%부터 쭉 상위 20%까지 쭉 둔 거고 그런 학생들이 어떤 그룹 계열 기업으로 좀 취업을 했는지. 근데 아까 제가 보셨듯이 학점이 하위 20%이지만 A그룹,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,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위 20%이지만 공공기관, 공무원, 국방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격 시험, 뭐 어떤 학점하고 상관없이 뭔가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이런 그 공무원을 준비를 한 친구들, 이런 친구들은 학점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만 어쨌든 그 통과되기 위한 시험을 주로 준비를 해서 이런 친구들은 학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A그룹에 들어갔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보셨듯이 학점하고 취업 그룹하고의 상관관계를 좀 보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어학 성적이 그 취업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. 당연히 어학 성적이 좋으면 좋은 쪽으로 취업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분석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화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화면이 그렇거든요. 아까 그 학점하고 좀 비슷하죠. 그래서 영어학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A그룹의 비중이 좀 높고요. 뒤로 갈수록 그게 좀 낮아지고 이런 형태. 그다음에 학점이 낮은 친구들일수록 그 A그룹은 좀 적지만 뒤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. 뭐 아마 이런 쪽은 뭐 안 봐도 뻔하겠지만 아까하고 비슷할 겁니다. 그래서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, 그러니까 뭐 어학 성적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뭐 이공계열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A그룹으로 취업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좀 두 집단을 비교를 해서 학생들 지도를 할 때 어떻게 본인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준비를 하고 잘 준비를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두 그룹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희한테 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게 A그룹에 취업한 친구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E그룹, 극단적인 E그룹에 취업한 친구들의 그 패턴을 좀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그 기능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취업 그룹을 전체적으로 A그룹을 따로 묶고요. 그다음에 E그룹을 좀 따로 이렇게 묶었습니다. 그래서 두 그룹을 어떤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아까 분석한 결과가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. 영어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그 A그룹의 확률이 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. 반대인 경우에는 그 B그룹의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.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면접 평가는 실제 이제 입학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면접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, 근데 보시면 면접 점수가 입학할 때 좀 높았던 친구들이 쭉
계속 잘 이어져서 A그룹의 취업할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난다.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. 실제 여기에는 뭐 그 데이터 자체가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그 다양한 다방면의 그 분석 데이터가 그 로 데이터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지만 실제 뭐 비교과 활동,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뭐 연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좀 머지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좀 짧은 시간에 대학에서 어쨌든 종합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샘플 사례로 좀 말씀드렸고요. 실제 이제 뭐 많은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좀 머지하고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연락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최대한 성실성의껏 저희가 알 수 있는 노하우를 같이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다른 채널 그 세미나의 연락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하루 종일 좀 긴 시간 웨비나를 좀 청강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 저희 쪽 하드카운트에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